안녕하세요. 인벤터 2023 신규 기능 업데이트 소개를 맡은 MD의 주영건 차장입니다. 인벤터 2023에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걸 전부 소개해 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유용성이 높다라는 것들만 정리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2023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 하나가 바로 홈 화면입니다. 자, 홈 화면 같은 경우 지금 인벤터 2023을 보면 상당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 화면을 좀 단순하게 만들면서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짧게 해서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인벤터 2020의 홈 화면을 보여드리면 기존에 보면 이제 상부에 리본 메뉴죠. 리본 메뉴에 시작하기라는 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벤터 2023으로 오면서 시작하기 탭은 사라졌어요. 기능적으로 사라진 건 아니고 이 기능이 인벤터 2023을 보시면 좌측에 이제 세로 바가 있는데 그 세로 바에 기능이 통합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인벤터 2022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내부에 이제 여러 개의 창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좌측 상단에 새로 만들기라는 창이 하나 존재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템플릿을 선택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고급을 눌러주시면 좀 디테일하게 템플릿 선택할 수 있었고, 기본을 선택하시면 그냥 기본 템플릿에서 내가 부품을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조립품을 사용할 거냐 이렇게 선택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인벤터 2023으로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마찬가지 이제 좌측에 있는 세로 바에 통합이 됐습니다. 세로 바에 보시면 지금 세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조그만 칸이 보이죠. 그 칸인데 그 칸을 클릭을 하시면 고급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급을 눌렀을 때처럼 이제 디테일하게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고요. 그 우측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 정사각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서 기존에 우리 새로 만들기에서 부품이다, 조립품이다, 도면이다, 프리젠테이션이다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 항목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기본 템플릿을 빠르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 만들기, 우측에 2022에서는 프로젝트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빠르게 프로젝트를 전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2022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상부에 있는 리본 메뉴에 있는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를 띄워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이게 2023에서는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세로 바에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인벤터 2023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아래 칸에 프로젝트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명을 클릭하면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전체 리스트가 나오고 거기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빠르게 프로젝트를 전환해 줄 수 있고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 우측에 보면 점 3개가 찍혀 있죠. 그 점 3개를 눌러주시면 설정이 나오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전과 동일하게 프로젝트 매니저를 띄우면서 프로젝터를 새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부에 있던 창들이 사라지고 좌측 바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내부에 있는 이제 최근 문서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서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고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게 돼서 최근에 사용했던 모델링 중에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이 됐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최근 문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인벤토 2023의 최근 문서 지금 썸네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시 형태는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냐 아니면 이렇게 썸네일이냐. 썸네일로 변경했을 때 필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정렬 기준이 여기 우측 상단에 있고요. 여기 수정 날짜냐 아니면 이제 위치냐 이름이냐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오름차 순이냐 내림차 순이냐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다시 리스트로 돌아와 보면 리스트에서는 이제 조정해 줄 때는 여기서 이름 뒤에 있는 화살표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 기준으로, 위치는 위치 기준으로, 수정 날짜 선택하면 수정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고요. 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 있다, 걔가 항상 상부에 떴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부품에다 와서 갖다 대시면 이렇게 뒤에 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핀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핀이 박히게 되고 항상 상부에 뜨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정시켜서 해줄 수도 있다. 고정을 해제하실 땐 다시 한번 핀을 클릭을 해주시면 고정이 해지돼서 이제 일반적인 정렬 기준에 따라서 정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부품을 내가 수정을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눌러서 언제든 홈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게 하단에 있는 홈 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인벤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물체 형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제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돌려가면서 이제 물체의 전체적 형상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빗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빗 동작을 할 때 키보드에 이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꾹 눌러서 그 물체를 회전시켜 가면서 물체에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필요한 부분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회전축이 대체 어디냐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내가 제대로 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되는 지점에 따라서 회전축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회전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회전하다가 내가 보려고 하는 사물이 화면 바깥으로 나간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인벤터 2023으로 넘어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인벤터 2023에서 보시면 쉬프트 키를 누르고 가운데 휠을 꾹 누르시면, 자, 저렇게 지금 회전하는 중간에 지금 피벗이라고 해서 회전축이 어딥니다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 물체를 돌렸을 때 얘가 어떻게 돌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죠. 지금 물체가 화면에 보이는 상태에서 피벗을 선택하면 저렇게 되는데, 이제 펜으로 물체를 화면 바깥으로 보내볼게요. 바깥으로 보내고 이 상태에서 쉬프트 키 누르고 회전축을 선택하면, 요때 회전축 같은 경우는 내 마우스 포인트가 놓였던 위치에 회전축이 형성이 됩니다. 요런 것들도 개선이 됐고요. 다시 한번 물체를 화면에 들어오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특정 부분을 선택을 했을 때, 자, 여기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요 본체 전체가 선택됐으니까 본체의 무게 중심이 피벗축이 된다든가, 아니면 특정 모서리 선을 선택을 했을 때 필터를 변경을 해서 면밀 모서리 선택해서 모서리를 선택을 했을 때 이 모서리의 정중앙, 아니면 특정 면을 선택했을 때 특정 면의 정중앙이 피벗으로 선택된다. 저렇게 피벗이 어디가 선택이 된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물체를 돌렸을 때 얘가 어떻게 회전을 하겠구나 훨씬 더 예측하기 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인벤터 2023에서는 퓨전 360으로 데이터 호환성이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자, 일단 2022에서 이제 퓨전 360 데이터 호환이 어떻게 됐냐? 지금 모델링된 데이터를 이제 퓨전 360으로 다이렉트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상부에 있는 이제 리본 메뉴에 보면 환경이란 탭이 있습니다. 환경이란 탭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퓨전으로 보내기라는 아이콘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퓨전으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계를 퓨전 360으로 보내기라고 나오고, 여기서 계속 버튼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제 제 계정에 등록된 팀이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본으로 선택된 프로젝트가 나오고, 여기서 프로젝트는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느 프로젝트로 보낼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 이제 프로젝트에 저 IPT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그 파일 이름을 여기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버전 업로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업로드 준비 중 해서 이제 데이터가 퓨전 360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퓨전 360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퓨전 360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겠죠. 자, 변환이 완료되면 이렇게 이제 퓨전 360 디자인이 열리면서 파일이 들어오고요. 지금 이제 제목 없음이라고 떠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한번 저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인벤터에서 조립품을 2022에서 조립품을 열어가지고 조립품을 이제 퓨전 360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인벤터 2022에서 조립품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퓨전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리본 메뉴 쪽에 와서 환경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퓨전 360이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2 버전에서는 퓨전 360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모두 다 부품 단위로 보냈어야 됐고요. 이제 나중에 조립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퓨전에서 이제 별도의 조립을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벤터 2023에서 조립품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부품은 잘 변환이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퓨전 360으로 넘겨주는 방식이 좀 달라진 거는 2022에서는 이제 리본 메뉴 환경 탭을 눌러가지고 퓨전 360으로 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환경을 누르면 퓨전 360으로 보내는 항목이 없습니다. 2022에 조립에서 없었으니까 마찬가지 2024도 조립에서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2023에서는 단품을 열어가지고 환경 탭을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퓨전 360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대신에 이번에는 리본 메뉴에 퓨전 360이라는 탭이 개별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퓨전 360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퓨전 360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와 똑같이 그냥 단순히 모델링된 데이터만 퓨전 360으로 보내겠다. 그럼 모델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델링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안내가 나오죠. 설계를 계속하려면 퓨전 360으로 보냅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조립품도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겠죠. 단순히 조립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립품에 있는 모든 부품을 보낼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부품만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모든 가시적인 부품이 있고요. 여기 다음에 아래쪽에를 클릭을 해주면 선택한 부품이 있고 나는 특정 부품만 선택해서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한 부품만 골라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퓨전 360 제 계정에 있는 팀이 들어와 있고요. 프로젝트는 이 팀의 이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색을 하게 되죠. 그 검색이 완료가 되고 나면 나와 있는 요 프로젝트 중에서 자기가 보내줄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파일 이름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줄 수 있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업로드 완료 시 퓨전 360 시작 요걸 체크를 해 놓으시면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작이 되고요. 만약에 얘를 체크를 꺼 놓으시면 아까 2022에서 봤던 거와 동일하게 업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퓨전 360 시작 버튼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체크해 가지고 바로 퓨전 360을 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업로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도록 하죠. 자, 완료가 되고 나면 이렇게 모델링 변환된 게 있고요. 지금 보면 안쪽에 볼트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요 내부에 이제 축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품을 퓨전 360으로 바로 보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내부의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도 달라진 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본다면, 자, 그리고 단순히 그냥 모델링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해줄 거다, 시뮬레이션을 해줄 거다, 제조업체, 이거는 이제 캠이 되겠죠. 캠으로 보내줄 거다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디자인으로 모델링 파일을 바로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작업까지 선택해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게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새로워진 점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피처 또는 아니면 조립품 같은 경우는 다른 부품에 있는 형상들을 참고해서 뭐 치수를 기입을 한다든가 그 형상을 따온다든가 참조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작업하다가 그 전 단계에 있는 참조한 부분들을 삭제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 참조를 잃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돌출 이 형상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안쪽에 그려져 있는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 돌출 형상의 이제 모서리들을 참조해서 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돌출 선택해서 지워주면 자, 요렇게 이제 색상이 바뀌죠. 노란색에서 이제 보라색으로 변경이 되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참조가 깨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일이 발생되면 이제 저 참조를 찾아서 지워주고 다시 이제 형상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걸 지워주려면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지워줬어야 됐습니다. 2022에서는요. 그럼 이제 2023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번에는 이제 같은 작업을 이제 인벤토 2023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영의 기준이 되는 이제 돌출은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델리트로 지워주게 되고요.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투영이 깨졌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선홍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투영이 깨졌다는 걸 알려주죠.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를 편집하러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2020이라면 하나씩 다 선택을 했어야 하지만 2023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나오는 풀다운 메뉴에서 깨진 투영 선택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투영이 깨진 형상들은 한꺼번에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형태를 상당히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만약에 저렇게 깨진 투영이 많다, 한 10군데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일일이 찾아내는 건 상당한 일이겠죠. 근데 이럴 때 깨진 투영 선택을 사용하면 빠르게 선택하고 보다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작업 속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 마무리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이 좋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벤터 2023에서 개선된 이제 또 한 가지 사항은 이제 맥에벤스 많이 활용하시죠. 맥에벤스 창에서 작업 능력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가운데 구멍 20파이짜리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제가 공차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줬어요. 맥에벤스 창을 한번 띄워 보면 자, 입력된 치수들이 전부 다 이제 맥에벤스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공차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 기호만 보이지 여기에 이제 내가 어떤 공차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선택을 해서 뭔가 바꿔줄 수 있는 건 요 기호의 형태죠. 이 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표시되는 표시 형태를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적용을 하면 공차 범위 내에서의 최소 값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고, 플러스를 눌러주면 최대 값으로, 그리고 삼각형 중앙을 눌러주면 공차 범위 내에 정 가운데 중앙의 형태로 잡아준다. 그리고 이제 공칭을 눌러주시면 그냥 치수값 그대로 표현을 해주겠다. 요것만 바꿔줄 수 있었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어디에 공차값이 들어갔냐 확인하려면 일일이 스케치를 열어가지고 스케치 치수를 보고 내가 거기에 공차를 줬는가 안 줬는가를 일일이 확인했어야 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 있는 공차값을 이제 매개변수로 검토하다가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여기서 변경할 수는 없고 이제 스케치를 열어가지고 변경을 해줬어야 했죠. 자, 그럼 이제 이게 2023에서는 이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느냐? 자, 인벤터 2023에서 매개변수 창을 한번 띄워보면은 뒤쪽에 이제 공차 항목이 있는데 적혀 있는 게 이제 기존의 2022에서는 아이콘만 나와 있었는데 뒤에 이제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공차 표현 방식은 똑같이 뭐 최대값, 최소값, 공칭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서 바꾸는 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뒤에 기본값 적혀 있는데 기본값은 이제 공차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mm 쪽, 그러니까 직경 20파이 쪽이죠. 이쪽을 보면 대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대칭 공차가 들어갔고 뒤에 값도 적혀 있습니다. 1mm를 적용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밀도 문서화라고 적혀 있는데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여기를 클릭을 하면 뒤쪽에 이제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주면 바로 공차창을 띄워서 공차 값이 2mm다 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확인 눌러주면 값이 2로 바뀌고 스케치에 있는 값도 2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매개변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치수들을 검토를 하는 중간에 공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겠다. 그리고 수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기존의 2022처럼 스케치를 일일이 열고 변경을 한다든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매개변수 창에서 바로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작업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인벤트 2023에서 추가된 내용으로는 이제 3D 주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 여기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제 3D 상태에다가 주석을 붙여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바뀐 게 아니고 살짝 한 가지 추가된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인벤트 2022의 화면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적인 내용은 다 동일한데 이제 한 가지 추가된 게 뭐냐? 데이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텀 대상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이텀 대상 클릭해 보면 이제 이렇게 창이 나오고요. 이제 점 선택 이렇게 나오는데 데이텀 기호를 붙여줄 평면을 하나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때 곡면 쪽은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은 원기둥 쪽은 지금 원통 쪽은 선택이 안 되죠. 평면 중에 뭐 이면이냐 이면이냐 지정을 해서 한 점을 찍어주면 거기 이렇게 데이텀 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표시되는 거는 이렇게 한 점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면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면도 이제 원형이냐 아니면 사각형이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요 하부 구성에서 요 크기가 바깥으로 벗어나잖아요. 크기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10mm 해서 이제 저렇게 면을 지정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 10파이라고 여기 적히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요 기호가 이제 정렬되는 방향도 수정을 해줄 수 있는데 탭 키를 눌러주시면은 90도씩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90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평면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주석 평면 변경 클릭한 다음에 저 데이텀 기호가 이제 붙을 평면과 평행한 평면 그래서 이면을 선택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른쪽 클릭하고 주석 평면 변경해서 요 면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탭키 눌러서 전환해 줄 수도 있고 원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이제 작성하기 좀 편하겠죠.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도 점을 잡아가지고 옮겨주시면 형상하고 이제 크로스되지 않는 형태로 저렇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D 주석을 붙이는데 데이텀을 표시해 줄 수 있다. 요거까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2024에서 바뀐 내용으로는 필렛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목깎기죠. 기존에 이제 2022 같은 경우는 목깎기 작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깎기를 주게 되는데 요 목깎기 값에 공차를 주고 싶다 그러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누르고 굳이 이제 이 목깎기 값에 공차를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기 목깎이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치수 표시 해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표시해 준 다음에 이 치수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치수 특성으로 들어가서 이제서야 이제 공차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근데 이제 2023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2023에서 목깎이를 실행을 한 다음에 모서리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다 공차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팔레트에 모서리 이제 치수가 써져 있죠. 목깎이 치수가. 그럼 여기를 확장을 해보시면 공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차를 선택을 해서 공차값을 입력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인벤트 2023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표식이라는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에다가 글자를 각인하는 경우가 있죠. 뭐 레이저 각인을 하든 아니면은 뭐 이걸 가공으로 각인을 하든 뭐 인그레이브 가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도면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항상 그걸 모델링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뭐 글자를 음각으로 파든 양각으로 돌출을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도면에 표시가 됐는데 이거를 굳이 도면에다가 그리지 않고 그냥 선으로 표현될 수 있게 모델링을 하지 않고도 표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표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상부에 이제 표식이라는 게 있고 이건 2021 안 띄워주는 게 2021을 가면은 이게 없습니다. 이 표식을 클릭을 하고 작성된 스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의 이 글자를 선택을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표면에 지금 이렇게 글자가 이건 파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형태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거는 요 표식이 생기면서 스타일에도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에 봐보면 스타일에도 이제 표식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고 이제 관통 표식, 표면 표식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 건 표면 표식입니다. 그래서 표면에다 이제 된 건데 텍스트 항목이 있는데 외곽선이 있고 이거는 이제 작성된 제가 사용한 폰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외곽선을 따주는 거고 내가 이제 스케치 작성할 때 썼던 폰트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다른 걸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스케치의 폰트를 바꾸지 않고 여기서 스트로크로 변경을 한 다음에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시면 돼요. 스트로크가 대응이 되는. 그리고 이제 저는 로만시가 선택된 상태에서 저장 눌러주면 분명히 제가 이제 스케치로 작성한 글꼴은 이 글꼴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로만시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로크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스타일로 이제 내가 항상 표시되는 각인이 표시되는 글꼴을 지정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스타일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자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자, 표식하기 전인데 표식은 글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린 스케치도 표식이 되는데 여기서 표식 선택을 하고 밑에 있는 선을 선택해 보면 확인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표면을 했는데 만약에 표면이 아니라 표식에서 표면 표식이 아니라 관통 표식을 선택을 해주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단순히 이제 스케치가 그려진 면뿐만 아니라 그 측면을 쭉 이어서 반대면까지 완전히 표식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저렇게 뭔가를 새겨줄 거다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표식이란 기능을 쓰면 기존에처럼 이제 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불편한 사항 없이 효율적으로 도면에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번에는 이제 도면에 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020이 띄워놨는데 조립품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도면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도면으로 만들 때는 여기 V벨트 풀리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V벨트 풀리를 지우는 게 아니라 오른쪽 클릭하고 이제 억제 해서 억제를 시켜서 안 보이게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도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 도면 뷰 작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아이디 더블 선택된 상태에서 작성 눌러주고요. 이렇게 들어왔으면 위치는 좀 옮겨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건 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확인.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부품 리스트, 파트 리스트를 뽑을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주석으로 와서 여기서 부품 리스트 선택을 해주고요. 뷰를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되겠죠. 제가 이제 V벨트 풀리를 억제를 시켰지만 이게 봄 리스트 상에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조립품 요 IAM 파일에서도 봄으로 들어가 보면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수량이 단지 억제가 됐기 때문에 연결하고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이제 저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게 아예 빠진 항목이니까 아마 이제 리스트에서 저 항목을 빼먹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자, 작성된 이제 부품 리스트를 더블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번 V벨트 풀리 요 앞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가시적에 있는 체크를 꺼주고 나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가 또 안 맞잖아요. 번호가 안 맞으니까 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항목 다시 번호 매기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 부분을 억제를 하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023에서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냐? 자, 이번에는 이제 인벤터 2023에서 V벨트 풀리를 억제하겠습니다.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밤 조립품 오른쪽 클릭, 도면부 작성. 자, 스탠다드 ID 더블 하고 작성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작성되고, 뷰는 살짝 옮겨주고요. 확인. 그 다음에 부품 리스트 뽑기 위해서 부품 리스트 선택하고, 뷰를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른 다음에 내려놓을게요. 자, 내려놓으면 V벨트 풀리형 뭐가 다르냐? 네, 똑같죠. 똑같은데 이거 이제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없앨 수도 있지만 얘는 다른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도면을 작성하기 전에 이 옵션을 알고 있다면 이 옵션을 실행을 해놓고 오면 자동적으로 제어가 돼요. 답안 조립폼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봄으로 들어갈 수 있죠. 봄 눌러보면 2022에서 못 본 거가 하나 보일 겁니다. 위쪽에 이제 기업 모양으로 해서 봄 설정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됐는데 이걸 하실 때 주의할 건 모형 데이터에서 하지 마시고 구조적으로 하셔야 돼요. 모형 데이터에서 하시게 되면 요 아래쪽에 이제 항목 번호 순차적으로 다시 매기가 체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오셔서 여기 옵션을 설정 눌러주시면 둘 다 체크할 수 있게 되는데 보면 봄에서 억제된 구성 요소 숨기기가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항목 번호 순차적으로 다시 매기기 체크해주고 확인 눌러준 다음에 종료.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 보면 저 항목이 하나 사라져서 번호도 다시 매겨져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설정해 주는 거니까 2022의 방법이나 얘랑 뭔 차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하나씩만 억제해서 그래요. 만약에 이제 뜨문뜨문 여러 개가 억제됐다 그러면 2022 같은 경우는 같은 작업을 여러 번을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가시적을 꺼주고 번호를 다시 매겨준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앞커버도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앞커버 억제 걸어주시면 답안 조립품 다시 가보면 13번이 사라지고 12번으로 바뀌면서 앞커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제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제 리스트가 조정이 되는 거죠. 훨씬 편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번 개선 사항은 도면에서 상세 뷰에 대한 내용이 좀 개선이 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상세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상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뷰를 선택을 하고 이제 내가 상세 표시할 때를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원형으로 감싸주죠. 물론 이제 사각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쉐이프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내려놔질 때 어떤 식으로 내려놔지는지를 이제 요 하부에서 울타리 쉐이프랑 뭐 절단 쉐이프 이런 걸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한번 내려놓고 나면은 내려놓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내려놨는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바꾸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도 아까 전에 봤던 이제 그 항목들은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거기에 관련된 메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려놓은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지우고 뷰를 지우고 다시 상세를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뷰를 클릭을 하고 이제 이 항목에서 사각으로 해야지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절단부 쉐이프는 절단부 모서리를 부드럽게 설정을 해야지 그다음에 경계를 해줘야지 이렇게 다시 지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아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지우고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라벨도 이제 B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2023에서는 내려놓고 나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23에서 제가 미리 상세도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기존에 이제 2022라면 이 상태에서 이 작성된 형태는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23에서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나오는 풀다운 메뉴에서 보시면은
상세 특성 편집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사각으로 바꾸고 싶으면 사각으로, 쉐이프를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부드럽게, 그 다음에 경계를 표시하고 싶으면 경계 표시까지, 뭐 연결선을 표시하고 싶으면 연결선까지 표시를 해서 확인,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세 뷰를 배치를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편리하게 개선이 됐습니다.